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주제가 좀 이전에 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른데, 게임 기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 친구하고 한번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으쌰으쌰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프로그래밍도 하고, 이제 게임 기획도 하고 그랬던 친구라, 제가 이제 거기다가 아이디어를 좀 보태가지고, 이제 한번 요런 게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얘기가 좀 진지하게 진행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게임 기획과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쭉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좀 다른 일에 하느라 좀 바빠져가지고 그게 좀 흐지부지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게임 기획 카페에서 가입을 이제 권유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옛날에 잊혀졌던 기억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첫 직장에서 했던 일이 이제 소프트웨어 리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인터넷 자료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서 이것저것 사용을 해 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이런 용도로 쓰는 건데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사용법이라든지 이제 점수 같은 거를 매기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회사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이제 웹 기획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약간 권유처럼 들렸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약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죠. 저는 일단은 전공이 뭐 컴퓨터 쪽이 아닌데 그냥 컴퓨터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어쩌다가 이제 이 회사를 오게 됐고,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리뷰 자체가 좋아서 이제 뭐 동호회 활동도 하고 막 그랬었다가 이제 회사에 스카웃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난데없이 웹기획을 하라는 거예요. 전 웹기획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전에 소프트웨어 리뷰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웹기획도 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기존 업무는 이제 안 하게 되고 웹기획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게 됐어요. 사실 지금도 웹기획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학원이라든지 뭐 대학교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 기획 같은 거는 게임 학과도 있고 이제 게임 그런 학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IT가 이제 사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그런 분야는 아닌데 굉장히 또 전문적인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웹 기획하고 컨텐츠 기획을 회사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 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친구랑 이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물론 게임 기획을 해가지고 뭐 게임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간까지만 간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의 이제 공통점이 다 기획이라는 겁니다. 기획. 그러면 기획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이제 계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기획하고 계획은 어떻게 다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사전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네이버에서 기획이라고 치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가 길어요. 이거 밑에 이제 어학사전을 보면은 이를 꾀하여 계획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럼 기획하고 계획하고 같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이버에서 한 번 더 계획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한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작정함 또는 그 내용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작정을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획하고 계획하고 그럼 도대체 차이가 뭐냐? 자세히 보니까 이제 영어 단어로는 이제 뭐 플랜이라든지 뭐 디자인 뭐 그렇게 써 있고, 계획은 플랜, 여기도 디자인이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 뭐 기획하고 계획하고 결국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웹 기획이나 컨텐츠 기획을 가지고 이제 한번 떠올려 보면은 기획이라는 거는 약간 막연한 상태에서
그 생각을 글로 담는 과정이에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쓱 둘러보는 그런 게 이제 기획이고, 계획은 전체적인 계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뚜렷하게 잡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가 각각의 담당자한테 딱딱딱딱 맡겨가지고 이거를 몇 날부터 며칠까지 끝내라 이렇게 딱 정확하게 지시하는 거. 그게 이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쓰이는 그 단어의 뜻과 실제로 업무상에서 쓰이는 그런 뜻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웹기획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것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웹기획은 정확하게 말하면 웹페이지 기획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종이처럼 생긴 어떤 페이지가 하나 뜰 거예요. 그게 바로 웹페이지인데 그 웹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을 보여줄 것이고 그 내용을 어디다가 배치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웹페이지 기획이에요. 요즘은 이제 웹 디자이너한테 웹 기획까지 다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웹 디자이너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아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오로지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만 해가지고 웹 디자인이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가 디자인을 해봐라고 하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거는 잘하지만 어떤 그림을 그려서 어디에다가 배치할지를 결정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정을 원래는 그 지시한 사람이 다 알려주고 나서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웹기획이라는 건 일단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기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컨텐츠 기획이라는 말에서 이제 컨텐츠라는 말이 영어로는 CONTENTS 컨텐트에다가 이제 S를 붙여서 복수형이 된 거죠. 컨텐츠는 이제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냥 별 뜻이 없어요. 그냥 내용이라는 뜻인데, 근데 요즘은 뭐 방송 컨텐츠, 뭐 게임 컨텐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데나 막 쓰는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컨텐츠라는 거는요,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 사이트에 방문하는 목적, 즉 즐길거리라는 뜻입니다. 즐길거리. 예를 들면은 이제 게임 속의 모든 요소들을 다 컨텐츠라고 요즘은 다 불러버리는데 게임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고 저런 것들을 즐길 수도 있으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별도의 컨텐츠인 거죠. 그래서 컨텐츠라는 거는 일단은 뭔가 상업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내가 돈을 기꺼이 내고 즐길 만한 무언가가 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게임 기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론 게임 기획자도 아니고 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제가 들은 내용과 이제 제가 생각한 바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게임 기획은 일단 여러분이 이제 보통 게임을 즐기시다가 나도 이런 게임 한번 만들어 볼까? 아니면은 이 게임은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부분을 내가 좀 내 맘대로 고쳐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다 좋은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그냥 놔둬버리면은 이제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조차 까먹게 되죠. 그래서 생각이라는 거는 항상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났을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메모를 해서 나중에라도 필요할 때 그 메모를 열어가지고 다시 되새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획이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가 그 생각을 그 문서로 만드는 단계가 이제 기획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이런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게임에서는 이런 이런 컨텐츠들이 있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 그게 일단은 게임의 기획이고요. 무슨 뭐 캐릭터가 어떻게 어디로 움직여가지고 무슨 스토리가 진행이 돼서 뭐 무슨 무기를 사용하고 이런 거는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개발 기획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 되고 일단은 내가 무슨 게임을 좋아하고 이 무슨 게임이 어떻게 이제 그 재미를 준다 이런 것들을 좀 그 요약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때 게임 기획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뭐 NC 소프트라든지 넥슨이라든지 뭐 블리자드라든지 이런 유명하고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기획을 할 때 어떤 고유의 양식 같은 게 자기네들 회사들마다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게임이라는 거는 원래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장르를 즐기는 사람들의 그런 그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똑같은 양식으로 다 통일해서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이제 내 생각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를 이 양식에다 옮겨 적으려고 했더니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냥 메모장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막 적습니다. 막 적었다가 이제 거기서 불필요한 부분은 날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다시 채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은 그게 하나의 이제 설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 기획자는 사실 모든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초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도 필요하고 투자자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마 아무리 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해도 기획이 없으면 게임을 만들 수가 없죠. 설계도가 있어야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 보러 집을 지어라 그러면은 물론 하시는 분도 있긴 있겠지만 혼자서 집을 다 짓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도는 설계도를 잘 그리는 사람한테 맡기고 그 설계도를 보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 따로 있으면 집을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지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게임 업계 쪽에서 일해본 제 친구 말에 따르면 게임 기획자가 그 게임 회사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중간하게 중간쯤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솔직히 말해서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사장님이 돈 이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야 요즘 무슨 게임이 뭐 좀 돈을 좀 번다던데 너네들 그거 한번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한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러면 그 어설픈 말을 게임 기획자는 막 구체적인 것으로 막 설계도를 만들죠. 그럼 이제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개발자들, 예를 들면 프로그래머, 뭐 디자이너, 그다음에 뭐 음악을 만드는 사람, 뭐 어떤 사람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기획서를 보고 이제 실제로 게임을 이제 막 설계를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개발자들의 몫이지 기획자의 몫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우리 회사 직원인데 너 왜 할 일 없이 놀고 있냐? 너 개발팀에 들어와서 시다발이나 해.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사실 기획자가 가장 존경받고 중요한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개발팀에 일부 소속된 사무 보조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일하는 회사들이 종종 있어서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을 기획을 한 사람이라면 그만큼 이제 대우를 해주긴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게임 기획자의 위치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몇 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요즘은 또 모바일 시장이 커서 모바일 게임을 기획하는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해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게임 기획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를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요. 그 게임 기획을 할 때는요, 그 게임 자체가 하나의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공짜로 게임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만든단 말이죠. 그럼 적어도 5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1년이나 2년 정도 게임을 열심히 만들어요. 그러면 최소한 비용이 한 10억 정도 든다고 봐야 됩니다. 대작 같은 경우는 뭐 몇백억은 금방 넘어가죠. 근데 그게 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이 없으면 게임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다 보니까 게임 기획을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사업 계획서를 먼저 써야 됩니다. 자, 사업 계획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사업 기획서라는 말보다는 사업 계획서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사업 계획서는 요즘 이런 시장이 좀 인기가 있는데 내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사업을 키워보겠다. 그래서 예상 수익은 대략 몇 개월 정도 지났을 때 뭐 몇백 몇천을 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써놓은 게 바로 사업 계획서예요. 근데 사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요즘 떡볶이집이 잘 되니까 나도 떡볶이집 할래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는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다 알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쓰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사업계획서 상으로 이렇게 문서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업이고 절대 돈을 못 벌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제 사업을 접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차라리 그게 잘 된 거죠. 하필이면 망할 뻔했던 사업을 미리 막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그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게임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쓴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게임이 요즘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게임과 조금 다른 게 다른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런 특징적인 개성 있는 요소들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면 적어도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 사업 계획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슈퍼마리오라든지 뭐 둠이라든지 뭐 커맨드 앤 컨커라든지 이런 유명한 게임들은 이미 상업적으로 다 성공한 게임들 아닙니까? 이런 성공한 게임들을 마치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그거를 만든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가상으로 이제 그 게임 기획서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금에 와서 이제 게임이 완성된 모습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제 막 문서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번 가상으로 해보는 것이 그 게임 기획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연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작성을 했던 그런 가상 게임 기획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튼 그런 게임 기획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 계획서라는 것을 먼저 써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원래 사업 계획서는 그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게임 기획자고 어떤 게임 회사에 제가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게임 기획을 하기 전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내가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회사의 사장님이 써야 되는 것인지 좀 헷갈리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면은 게임 회사를 차렸을 때 분명히 이 게임 회사의 사장님은 어떤 게임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체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아마도 사업 그 게임 기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기획자를 채용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나는 요즘 뭐 무슨 롤플레잉 게임을 좀 만들고 싶은데 자네가 이제 롤플레잉 게임에 대한 기획을 좀 해주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마 사장님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사업 계획서를 일단 쓰고 그 다음에 게임 기획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게임도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이니까요. 자, 사업 계획서를 다 써가지고 이제 그 수익이라든지 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면 물론 이제 이 안에는 시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물론 이제 시장 조사가 완벽하게 정확한 거는 사실 없고요. 그냥 대충 가늠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만약에 그 자기가 소속된 회사에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게임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어디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는 용도일 경우에는 약간 뻥튀기가 많단 말이죠.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정도 벌 것 같은 게임을 한 1억 정도 벌 게임인 것처럼 약간 부풀려서 이제 작성을 해 놓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겠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게임에 대해서 개짜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봤을 경우에는 와, 이렇게 만들면 진짜 돈을 이렇게 버나? 그걸 진짜 순수하게 그냥 믿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현실하고 뻥의 한 중간 정도를 쓰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근데 원래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솔직하게 쓰는 게 맞긴 하겠죠. 자, 일단 사업 계획서를 썼다고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임을 만들 것인지 이제 게임 기획을 하게 되는데, 자, 게임 기획을 할 때는 이 게임은 장르가 뭐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게임인지, 아니면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뭐 게임기에서 돌아가는 게임인지,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을 쭉 해놓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팔 게임인지 외국에다가 팔 게임인지 뭐 스팀 같은 데 올려가지고 팔 게임인지 아니면 패키지를 만들어서 팔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만 했더니 너무 좀 막연하죠. 실제로 이제 가상 게임 계획 그 기획서를 보면서 설명을 했으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잘 되셨을 텐데 일단은 오늘 제가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동안 숨겨놨던 그런 게임 기획서들을 다 꺼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